오늘 정광훈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김문수는 내하고 뭐 몇 년 전에 4년 동안이나 주일 예배를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다. 차라리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훈과 김문수 관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인가요? 요번에 이제 보면 재밌게도 대선 직전에 김문수 씨가 정광훈을 이제 돌아서고 물론 선거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사실은 쉬워져. 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유통일당의 첫 번째 그 대표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선거에서 이제 자유통일당에서 기왕 김문수 이 정도 했으면 자기들 장사하는데 어느 게 유리할까를 계속 저울질하겠죠. 네. 만약에 지금 상태 같으면 지금 후보를 이상한 사람 하나 냈잖아요. 누구 전혀 성함을 모르는 분인데 아마 그분을 중간에 이제 드롭하고 붙는 거를 계속 상의를 하겠죠. 자, 김문수는 그냥 네네. 불가원 불가근으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받아 안는다는 것은 자폭행위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쳐서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10% 이내로 근접을 했다. 정권에 왔다. 그러면 이제 자유통일당 한 3%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야.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번 주에 그 여론조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건식 전 경남대 교수는 당장 김문수는 윤석열과 절연하고 정광훈 당하고도 손을 떼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힘에서 대선 치르기 어렵다라고 이제 오늘 비판의 메시지를 냈던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세력 그리고 기존에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개혁 세력 물론 그분들이 진정한 개혁 세력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움직여왔던 패턴을 보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당장 거기서 절연을 했을 때 지금의 당원 구성을 보세요. 이번에 김문수를 되살려준 또 당원 구성을 보시면 결국은 아직은 10년과 기존에 몇 년 동안 흘러왔던 그 당원 구성에서 확실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절연을 했다? 그러면 자기들 그나마 알량하게 있는 그 날개 파이가 바로 날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금방 못 내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이제 그들이 나중에 가서 핑계대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냐 하면서 당권 잡을 때는 유리해지겠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을 할 때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내용으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김문수가 했던 망언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본 식민지 안 됐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겠느냐.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자. 그리고 MB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세종 정조를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구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이제 하나하나 듣기만 들어도 이게 국민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 녹음 내용이나 직접 발언했던 그것이 드러나기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질문을 에 대한 말씀도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의 극우적 발언을 김문수가 대선 후보인데도 계속 할까 하지 않을까. 과거에 했던 발언은 본인이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교수님께 드리면 어떻습니까?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이기자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럼 중립지대 어쨌든 외연을 확장해야 조금이라도 더 만회를 하고 또 이길 가능성이라도 보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그때 상황적인 부분으로 해명 설명을 하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도 국민들도 이미 다 알아요. 그런 해명 설명을 해봤자 이미 때는 늦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굳이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면전에서 많이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보기엔 그런 전략적으로 하드뉴스나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다른 지지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워낙 차고 넘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교수님.
김문수 후보가 멘탈이 워낙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한번 확신하면은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꾸는 스타일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극단적 발언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이제 느낌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제 생각은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멘탈도 강하고 자기 확신도 강한데 네. 분명한 거는 몇 번을 상황 설명으로 이미 설명을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약간 회피하는 듯한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예. 사람도 결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표를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의 상황 설명을 통해서 모면하려는 발언을 할 거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설화를 분명히 낳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TV 토론에서 몇 가지를 이재명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공략을 하겠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이질 않거든요. 네, 예.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밑밥을 몇 가지를 던져놓고 그런 것들은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더 이야기를 하게 해놓고 이재명 후보는 미래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중도 공략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가 단일화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오늘 그럴 가능성 0%다, 아예 없다라고 이제 본인은 대선 독자 이제 행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협상의 기술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준석, 김문수와 절대 합칠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끝까지 상황은 보겠지만 지금 이준석 후보의 곁에서 그걸 조언하는 그 핵심 참모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번 판이 국힘하고 합쳐도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네. 판에 합쳐서 예를 들어 확실하게 입지를 굳혀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모를까 그 밑에서 뭐 넘버 2 뭐뭐 하고 이렇게 해서는 다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굳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틈을 보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번 판은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하는 게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핵심 참모도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핵심 참모가 혹시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보다 아니고, 훨씬 더 정무적으로 훨씬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훨씬 단수가 높은 이제 이준석 후보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지애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모의 얘기를 직접 여의도에서 그 사람 이름을 댔을 때 이 정도 참모가 이 사람하고 하고 있어라고 나올 정도로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에게 네. 후보를 주면 단일화 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단일화 하죠. 왜냐면 후보를 주면 당을 접수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김문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상황이 되면 김문수를 내세우느니 김문수를 죽이고 아예 이준석을 내세워서 이재명과 양자 대결 구도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국힘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조중동 포함해서 그런 움직임이 한때 있었잖아요. 네. 한동훈도 해보고 이준석도 대입해보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공식 선거운동 22일 기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지금 바꿀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보면 이미 2주 전에 후보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지가, 예. 머리가, 뇌가. 그렇게 보면 지금서 후보를 바꾸고 어떻게 하고 할 만한 김문수를 버리고 또 이준석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할 만한 시간적 물리적 여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